안녕하세요. 힐링 여행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원주택을 볼 때 마당에서 집 외부에 대해서 보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관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현관 들어가게 될 때 문을 잡습니다. 현관 좀 좋은 문들은 벌써 묵직해요. 잡아서 열어보면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그냥 알루미늄 사시로 대각 모양 된 거는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죠. 좋은 나무로 된 것은 묵직합니다. 손잡이에 이름이 뭐로 써 있는지 그런 걸 다 보세요. 메이커 제품들은 그 현관 문이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것도 있겠지만 회사 메이커가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회사 건지. 항상 이 건축 자재들은 메이커가 어떤 건지를 꼭 좀 확인하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현관을 먼저 유심히 보세요. 손잡이나 무게나 디자인이나. 자꾸 보다 보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를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집도 처음에 뭐 한두 번 보고 삽니까? 절대 아니죠. 안목이 안목이 별로 없더라도 계속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안목이 넓어져요. 좀 어느 정도 볼 줄 알게 되죠. 현관문을 먼저 열고 가면서 현관문을 좀 잘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대부분 중문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중문도 열으면서 한번 보세요. 미닫이 문이 있고 또 이렇게 여는 문들이 있어요. 거기도 메이커 이름이 뭐로 되어 있는지, 미닫이도 부드럽게 열리는지 그거 아주 중요해요. 좋은 제품들은 부드럽게 열려요. 묵직해서 부드럽게 열립니다. 좋은 제품들은.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한번 내부를 딱 보세요. 내부는 방도 중요하지만 화장실과 거실과 주방의 동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원생활을 하게 되면 뭐 아파트도 그렇겠지만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로 잠자러 들어가거나 뭐 필요해서 가지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낮잠 잘 때 피곤해서 들어가는 거지, 생활은 주로 거실과 주방 쪽에서 왔다 갔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집 구조,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거실과 주방과 화장실, 이런 방, 그 간의 동선을 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사이즈도 무엇보다도 거실이 가장 커야 그 집안의 내부가 안정적으로 보이지, 거실이 좀 작고 주방이 크거나 방이 크면은 좀 밸런스가 안 맞아요. 방이나 주방이 조금 작더라도 좀 거실이 넓은 스타일이 사시다 보면 더 좋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거실을 통해서 주방을 갑니다. 주방에 가보면 싱크대가 있습니다. 창호처럼 싱크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뭐 NX, 한샘 이런 메이커들 있죠. 그런 제품들은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싱크대가 어떤 제품인지 꼭 보세요. 싱크대가 고급 제품이면 내부 인테리어도 대부분 고급스럽게 한 게 많아요. 특히 두 가지 보시면 가장 접근을 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창문이죠. 창호가 메이커 제품인가? 창호의 메이커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KCC, LG, 이건 세 군데 회사 외에도 또 있겠지만 주로 세 군데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LG와 KCC는 알아도 이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는 건축자재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창호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방을 먼저 보고 메이커 제품인지 이걸 다 열어보세요. 주방에 문을 열어보면 좋은 제품들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탕 닫히질 않아요. 이러다가 부드럽게 닫힙니다. 그 서랍 같은 경우도 아주 스무스합니다. 그러니까 열어보시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거실 창문, 방의 창문을 한번 보세요. 메이커 제품 다 써 있어요. 어느 회사 건지. 근데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카메라 있잖아요. 핸드폰. 찍으세요. 찍어서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느 회사인지, 이게 유명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다 찍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특히 거실 창문, 이런 창문이 호창문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안 되죠. 요즘에는 호창문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중창,
아니면 시스템 창호일 거예요. 특히 시스템 창호가 비싸고 좋다는 이유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주로 독일제, 미제 그렇습니다. 시스템 창호는 유리와 유리 사이에 이 아르곤이라는 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을 차단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방음도 되지만 열 그 손실을 최대한 막아줘요. 시스템 창호가. 근데 유리와 유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아르곤 가스가 수명이 또 있어요. 점점 빠집니다. 한 20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수명이. 한 20년 되면은 아르곤 가스의 효과가 빠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창문을 거실이나 방 창문이나 창문을 홑겹은 요즘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중창일 겁니다. 근데 그 이중창이 싸구려 이중창이냐 아니면 메이커냐 거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싱크대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커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창호도 비싸고 싸고 차이가 의외로 비싸요. 창호가 막 1,000만 원씩 하고 그래요. 좋은 거는. 그래서 꼭 창호를 보시고 주방의 싱크대를 보시면 내부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돈을 들였는지 어느 정도 잘 졌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벽지를 한번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시면 알아요. 벽지를 보면 일반 벽지와 좀 고급스러운 실크 벽지나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돌출돼 있고 입체적으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벽지도 싼 걸 했는지 고급스러운 걸 했는지 벽지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들어가 보세요. 화장실 들어가면 세면대가 있어요. 변기가 있어요. 욕조가 있습니다. 간혹 욕조가 없는 화장실도 있지만 욕조, 세면대, 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도 메이커가 다 써 있어요. 대림이면 대림 이런 식으로 어느 제품인가 어느 메이커인가 꼭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꼭지도 반짝반짝 빛나요. 깨끗해요. 뭐가 때가 묻었으면 금방금방 지어요. 근데 이름 없는 B 메이커들 안 좋은 것들은 때가 잘 안 져요. 좀 쓰다 보면 이 때가 안 지니까 좀 고생스럽죠. 보기 싫죠. 미관상으로도. 그러니까 싱크대도 메이커인지 창호도 어디 건지 화장실에 이 독이류도 어디 건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타일이라든지 벽 타일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대강 판단이 서요. 대리석과 화강석이 있어요. 비싼 돌인데 대리석으로 장식하면 멋있잖아요. 그런데 대리석을 외벽으로 장식한 집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외벽은 주로 화강석을 씁니다. 외벽은 대리석은 주로 내부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씁니다. 벽이나 그렇죠? 아트월이나 이 벽면 또 대리석 원목이 아니라 대리석 바닥간 집도 있잖아요. 현관도 그렇고. 그래서 대리석은 주로 내부 인테리어 쪽에 쓰고 화강석은 외부 인테리어 위주로 씁니다. 화강석은 내부 쪽으로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방문을 열면 방과 거실에 그 내력벽이라고 있어요. 벽에 두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좁게 못 만들어요. 그러면 준공 허가가 안 나오죠. 준공 심사가 다 있기 때문에 건축 그 심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다 짓죠. 적어도 한 뼘 이상은 다 넓어요. 한 뼘 이상은 다 됩니다. 한 뼘 이상 안 되면은 정말 그건 문제가 되죠. 대부분은 한 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또 원목 있어요. 마루, 거실. 방에도 원목이고 요즘 아파트도 다 원목이죠. 그런데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원목을 깔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은 좀 틀려요. 취향에 따라서 원목을 깔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 원목 보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로. 그렇죠?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요만한 사이즈가. 그런데 전원주택 가보면 좀 더 고급스러운 원목을 써요. 폭이 훨씬 커요. 이만해요. 폭이 이만한 원목들 붙여놨어요. 그런 거는 그만큼 신경 쓴 거죠. 가격이 틀리거든요. 벌써 고급 자재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거 보게 되면은 벽지도 보면 이거 싼 건데 비싼 건데 또 화장실도 또 이런 도기류도 보시는 거고 또 문도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보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당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정화조가 있어요. 전원주택은 정화조가 있거든요. 집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정화조는 아모니아 가스 때문에 이 가스 분출하는 이 파이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람기 치면 돌아가요. 그래야지 이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죠. 근데 집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겨울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창문을 열고 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은 그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집에 들어오게 되죠. 아무리 내꺼내지만 불편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쪽 마당 구석으로들 설치를 해놓습니다. 정화조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저쪽 사이드에 또 저쪽 사이드에 뭐 이런 데로 하게 되죠. 또 이제 밖에서 나와서 보면 주로 그 집을 가는 그 도로들 있어요. 작은 도로들. 도로들 보면 지형이 이쪽으로는 제가 어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는 좀 땅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들이 좀 있고 도로 밑으로 또 집들이 좀 있어요. 이왕이면은 도로를 중심으로 땅이 꺼진 쪽, 그쪽 집보다는 도로를 중심으로 땅이 좀 올라온 집을 구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비가 오면은 당연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그 동네의 물들이 이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을 많이 머금는 땅이 되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꽤 싸게 나왔어요. 그거 좋아할 일 아닙니다. 그 싼 게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도 모르죠. 왜 싼지. 그 집을 가봐야 알죠. 그러니까 싸다고 덜컥 구입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전원주택, 내가 자연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전원주택 땅을 보러 다니고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1년, 2년을 고생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구입할 때는 한 대여섯 번 보고 두세 번 보고 마음에 들다고 휙 결정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오랫동안 다녀야 돼요. 다닐수록 새로운 집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 대여섯 번 봤는데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좀 참으세요. 금방 나가진 않아요. 전원주택은. 또 다녀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 이 집 계약을 안 하길 잘했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이 그걸 왜 팝니까? 부동산한테 물어봤자 해요. 그 집주인한테도 물어봤자 해요.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다 헤어졌어요. 그 집을 또 갈 거 아닙니까? 한 번 가보고 부동산과 한 번 가봐서 계약하는 게 아니죠. 낮에 갔으면 밤에도 가보셔야 돼요. 밤에도 가서 계속 그 동네 다 돌아다녀 봐야 돼요. 얼만큼 어두운가? 밤에는 지형이 어떻게 보이나? 밤에는 상황이 어떤가? 그 다음에 낮에 갔었어요? 낮에 또 가세요. 그래서 낮에 음료수 한 박스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집을 팔려는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 필요 없어요. 중개를 하려 하는 부동산한테 물어보는 거 필요 없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저 집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보고 왔거든요. 저 집 왜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음료수 하나 이렇게 드리면 또 담배 피시나 할아버지 있으면 담배 하나 권하면서 줄줄 나옵니다. 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또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집 뭐 남편이 많이 아파서 아들 집으로 간대. 도시로 간대. 그 집 이 원주민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너무 다툼이 심해서 못 산다고 그러고 나간대. 그 집 사업하다 망했어요. 이러한 정보들을 알게 돼요. 특히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팁이에요. 좀 더 깎을 수 있죠.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 경쟁에서. 그러니까 좀 더 깎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 집이야 당연히 뭐 망하고 안 돼서 망하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집을 파는 거니까 안 됐지만 일단 나 위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럼 이걸 좀 더 이 트라이에서 좀 더 깎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뭐 제가 축사 얘기했죠. 무덤 얘기했고 또 송전탑 얘기했어요. 축사는 정말 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전탑 같은 경우는 이 송전탑과 송전탑 사이에 선이 쭉 지나갑니다. 그 밑에 있는 땅을 뭐라 그러냐면 선하지라 그래요. 외우기 쉬워요. 고압선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선하지입니다. 선하지는 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주로 밭, 창고 뭐 이런 용도로만 쓰죠. 근데 선하지 집이 져 있어요. 이거 허가 없는데 어떻게 졌습니까?
송전선이 생기기 전에 있던 집이죠. 그런데 한전에서 그 집에다가 보상을 해주고 선을 지나가게 한 거죠. 그런 집 누가 삽니까? 당연히 안 사죠. 송전선이 위에서 보면 쭉 밑으로 치가 그래서 3m인가 5m인가 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집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송전선은 적어도 한 100m 이상 떨어지면 괜찮을 겁니다. 멀리 떨어질수록 좋죠. 근데 지방에 가면 송전선도 있는 데가 많고, 특히 무덤이요. 무덤은 내 집 바로 옆에만 아니면 괜찮아요. 무덤은 좋은 땅 가면 다 있어요. 무덤은 옛날 몇백 년 전부터 선조들이 좋은 땅에 묻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향에다가 햇빛 잘 들고 이런 데는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조상묘들이.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으면 괜찮아요. 귀신 무서우세요? 귀신 없어요. 사람이 무서운 거지. 그럼 귀신 없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괜찮아요. 축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살지를 못해요. 냄새도 그렇지만 파리를 비롯해서 이 모기도 그렇고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축사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긴 그래요. 돼지, 닭, 소 이렇게 순서대로 냄새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은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밤에도 차로 걷기는 좀 그러니까 차로 좀 다녀보시고, 낮에는 걸어도 보시고 차로도 좀 다녀보세요. 그리고 동네 원주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주위에 축사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해줘요. 그 사람들이 뭐 입 꼭 다물고 얘기 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 마음에 들면 주위 사람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으세요. 주위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축사, 뭐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죠. 또 무덤은 바로 가까이만 아니면 돼요. 또 송전탑은 저 멀리 보이면 됩니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점점 안목이 높아집니다.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러한 정보 소스를 얻더라도 일단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선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조언도 듣고, 이 다음에 이 사람의 어드바이스도 듣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기본을 닦아놔야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을 추가로 얻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집 보러 다닐 때는 몇 번 다니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여유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러 다니셔도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이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14만 조회수가 14만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20일 정도 됐는데 이거 엄청난 호응이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도시에 사는 게 좋은 건지 전원 자연에 사는 게 좋은 건지 그거를 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기 위해서는 가서 살아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얻어서 살아보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사지 마시고 세를 뭐 1년이든 3년이든 살아보시고 난 다음에 나 이거 적응되는데? 괜찮은데? 나 도시보다 여기가 더 좋아. 그런 마음가짐이 되면은 가서 집을 사시는 거지, 처음부터 집 사는 거는 저는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내부 보는 법, 외부 보는 법, 두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적은 지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힐링 여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